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비염이 목소리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오시는 경우에 비염이 코에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감기가 온다든가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가 막혀서 소리가 바뀌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것 때문에 소리 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비염이 왜 소리를 낼 때 그 발성에 영향을 주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라는 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리를 낼 때 호흡에 의해서 공기가 성대를 진동을 시켜갖고 그 소리가 입 밖으로 앞으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때 소리가 나오는 길이 코하고 목하고 두 길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수치를 검사를 해봐서 비음도 검사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해보면은 어느 정도 정상인 사람에서 나오는 그 비율이 있어요. 가령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코로 나오는 그 비율이 한 54%, 14% 그렇게 비율을 나눠놨다고 치면은요. 사람에 따라서 그걸 읽을 때 콧소리에 나오는 비율이 어떤 분은 60%, 20%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54, 14에서 54가 60으로 되고 14가 20으로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54, 14가 정상인데 54가 45, 14가 10, 그래서 45, 14로 떨어지는 경우도 계시고 그래요. 그럼 그것이 그 정상적인 발성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지 비염에 의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코에 어떤 약 같은 걸 처치를 해가지고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읽게 했다 보면은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분이 이제 코의 구조라든가 그런 것이 이분의 그 비음 발성에 영향을 주는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콧소리를 기존에 많이 내시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제가 말하는 콧소리라는 거는 열린 콧소리죠. 콧소리가 과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구개열 같은 목젖이 뒷부분이 열려 있는 경우에 소리가 코로 빠지는 경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과장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지만 정상적인 발성에서 이런 콧소리가 좀 많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런 편인데요. 그냥 들으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기계를 통해서 듣게 되니까 실제로 듣다 보면은 제 목소리는 약간 비음이 섞여 있는 목소리예요. 그런 경우에 목과 코로 갈 때 코로 가는 비율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공기의 흐름이 코로 가는 흐름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비염이 느낀다. 비염이 있다. 또 뭐 감기로 인한 비염도 좋고 알레르기로 인한 비염도 좋고요. 그래서 코가 막혀 있다. 그러면 소리 내는 기능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코로 공기를 더 비교적 많이 내는 편인데 그 나가는 공기 길이 막혀 있게 되면은 소리가 내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숨을 쉴 때 나가는 숨을 막힌다는 느낌을 받는 건 좀 드물어요. 소리를 낼 때 공기 콧구멍을 보시면은요. 뒤쪽은 목에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넓은 공간인데 앞에 콧구멍이 좁거든요. 넓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입으로 숨 쉬는 거랑 같아요. 숨을 들이셨다 내쉬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콧구멍이 좁은 거랑 입술 쫓겨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입은 크게 벌릴 수가 있지만 콧구멍은 크게 벌릴 수가 없거든요. 콧구멍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입술을 좁게 해서 숨을 크게 들이쉬면 막히는 것처럼 콧구멍이 좁아 있는 상태에서 세게 숨을 들이쉬면 코 막히는 현상을 느끼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숨을 들이마실 때. 근데 숨을 내쉴 때는 입술이 좁아져도 입안이 막혀도 좁아져 있다. 입술이 좁아져도 내쉬는 숨이 막히는 별로
막히는 현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콧구멍도 마찬가지로 뒷공간이 넓기 때문에 앞이 좁더라도 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잘 막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숨을 들이쉴 때 코가 막힌다고 해서 소리를 내는 내뱉는 공기 호흡이 콧구멍에서 막힌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실제로는요, 비염이 있거나 비음이 있더라도 콧소리 내는 그 발성이 많이 변화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특히 과도하게 콧소리가 많이 나는 분들, 아까처럼 열린 비음을 흥 내는 경우에는 코가 좀 막히게 되면은 영향을 많이 받겠죠. 하지만 금방 보여드렸듯이 들이마시는 숨에 의한 막힘은 많이 느끼지만 내뱉는 호흡에 의한 코의 비음에 대한 코의 막힘은 별로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콧소리를 낼 때 많이 열리는 헝헝하는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안 나는 콧소리를 내는 사람도 계세요. 아저씨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 분이 아저씨니까 저러하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게 막히는 콧소리를 이용해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건데, 그거는 코 안이 막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발성할 때 소리를 코로 안 보내고 목으로 많이 보내는 발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코가 막혀 있는 분들은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숨을 쉴 때 코로 호흡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입으로 숨 쉬고 이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입으로 쉬고 입으로 내뱉게 돼요. 그때 숨을 들었다 코로 내뱉으면 막혀서 그러는 거냐? 그게 아니고 숨 쉬는 습관이 입으로 들으셨다 입으로 내뱉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코가 막히는 분들은 구강호흡을 하다 보니까 입으로 발성하는 방법이 변화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코가 막혀갖고 내뱉는 호흡길이 막혀서 호흡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들이마시는 호흡이 막히기 때문에 입으로 구강호흡을 하다 보니까 구강호흡에 의한 발성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코가 부어서 코가 나아가는 숨이 막혀서 구강으로 호흡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평상시에 나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알레르기 비염이 왔다든가 감기로 인해 비염이 왔을 때 코가 막혀서 발성이 변하는 경우는 기존에 내가 과도하게 콧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에 되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평소에 원래 호흡 자체를 구강 발성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변화가 별로 생기질 않아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말이 너무 복잡하죠? 평상시에는 별로 이렇게 콧소리가 나는 걸 많이 느끼지 못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콧소리가 난다. 근데 그것이 비염이 생긴 이후에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그 비염이라는 게 갑자기 생긴 비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요, 내가 기존에 원래 과도한 비음을 내는 발성을 하는 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막힌 비음, 그런 경우는 소리가 완전히 다르죠.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랑 아저씨입니까로 완전히 달라요. 막힌 비음을 내는 경우는 비염이 있더라도 소리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염이라는 게 알레르기 비염이 발성에 영향을 주느냐? 일반적으로는 주지 않는다. 하지만 저처럼 평상시에 과도한 비음을 내는 그런 발성을 하는 경우에는 소리의 발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염이 목소리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 경우에는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